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1860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72세의 쇼펜하우어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실례합니다. 제가 늘 앉던 자리인데요. 라고 말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빙긋 웃으며 다른 자리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한 쇼펜하우어가 왜 화를 내지 않은 걸까요? 며칠 뒤 그 젊은이는 호텔 직원들과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을 본 쇼펜하우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저런 사람과는 애초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게 최선이야.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생겨도 태어날까요? 혹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상황이 화날 만해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가 많은 사람의 진짜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완벽한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누구의 화에도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는 사람은 사실 능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지난주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철 씨라는 분이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인 쿠폰 하나가 적용이 안 됐다고 온 매장이 떠나가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장사하는 태도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사실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건 김영철 씨 본인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격이 급해서 또는 정의감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지적 자원이 바닥나면 뇌는 가장 원시적인 반응인 분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김영철 씨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간단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쿠폰이 왜 적용이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능력이 그 순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큰 소리는 무능함의 고백입니다. 깐통이 비어있을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이며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분은 지금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침착함이 그 어떤 소음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고요한 산이 천둥 소리에 흔들리지 않듯 여러분도 그저 고요하게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통장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순자 씨는 평소에는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뭐 하는 거야? 라며 세상이 끝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신호등에서 3초만 늦게 출발해도 경적을 눌러댔습니다. 가족들은 이순자 씨가 운전할 때면 항상 긴장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이야.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마음속 행복 통장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충분히 저축되어 있지 않으니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이해합니다. 점원이 실수를 해도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라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시를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화나게 하려 해도 내게는 더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왜 이런 일에 내 에너지를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일상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화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빈집에는 바람 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없는 자는 외부 세계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 하며 그렇기에 작은 방해에도 격렬히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통장에 기쁨을 저축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꽃을 키우거나 맛있는 차 한 잔에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사자 같아도 속은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들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최만수 씨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누구든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사람들은 그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 이사온 김우진 씨가 경로당에 왔습니다. 김우진 씨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최만수 씨가 평소처럼 큰 소리를 쳐도 김우진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만수 씨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포 때문입니다. 최만수 씨는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격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작고 약한 동물일수록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겁에 질린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크게 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진짜 강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어떨까요? 이태원 용산 미군 부대에서 30년간 근무했던 한국계 미국인 대령 이명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지만 목소리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낼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거든요. 라고 하시더군요. 최만수 씨 같은 사람들의 화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남들이 자신을 얕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가면을 쓰고 강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월함은 고요함 속에 있으며 시끄러운 것은 모두 열등감의 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위협한다면 그 분노 뒤에 숨겨진 떨림을 보아주십시오. 그 화는 사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화를 내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한미영 씨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조영희 씨가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덜렁거리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미영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영희 씨의 마음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영희 씨의 옛 친구 박수님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수님 씨는 조영희 씨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너 젊을 때 얼마나 덜렁거렸는지 기억나니? 시어머니한테 혼나기만 했잖아. 그 순간 조영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영희 씨가 며느리를 보면서 화가 났던 이유는 며느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 그 무능했고 서툴렀던 자신의 모습이 며느리에게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어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싫으면 남이 게으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내가 무능한 것이 부끄러우면 남이 실수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부장 김대식 씨는 신입사원 이준호 씨에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이것도 모르냐? 이래서 요즘 젊은 놈들이 문제야. 하지만 사실 김배식 씨 자신도 신입사원 때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부끄러웠던 기억이 이준호 씨를 통해 되살아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화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 지금의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내면 극장에서 스크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영식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노영식 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런 허영쟁이들, 돈이 뭐라고 저렇게 뽑네. 하지만 정작 자신도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쓸지 매일 상상했습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가난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면 마치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약점까지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물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가장 격렬하게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 독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돌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 돌이 지나가는 길에 있었을 뿐입니다. 맑은 강물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 당신도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방어막입니다. 강철호 씨는 평생 말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즉시 반격했고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정미 씨라는 분이었는데 강철호 씨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강철호 씨가 더 큰 소리를 쳤지만 윤정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철호 씨가 점점 더 흥분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미 씨는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반응지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즉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기다려도 상대방의 감정 고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상대방이 받아줘야 성립됩니다. 한 명이 싸우기를 거부하면 싸움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격당하면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고등한 승리입니다. 태권도 사범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성호 씨는 젊은 시절 거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젊은이가 이성호 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응했겠지만 이성호 씨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도발했지만 반응이 없자 점점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미없는 영감이네 라며 스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관심이었구나.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침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부모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섞는 순간 당신도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상대방은 혼자서 쇼를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연극을 하려면 관객이 필요한 법인데 관객이 없으면 연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즉시 대꾸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대답할 가치가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소음 섞인 논쟁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자라날 것입니다. 6번째, 분노 조절 장애? 아니요, 선택적 분노일 뿐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던 손님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식당 사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장이 손님의 회사 상사였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화를 내던 사람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화를 참을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소위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봉철 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김봉철 씨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동료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도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도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봉철 씨는 회사에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 역학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할 때만 안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즉, 화는 조절이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장, 경찰관, 의사, 변호사 앞에서는 천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부하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악마가 됩니다. 박영수 씨라는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박영수 씨는 동네에서 화 잘 내는 사람 유명했습니다. 마트 직원, 택시기사, 음식점 사장에게 자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손님인데 이게 뭐야?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분노의 증거입니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영리하게 상대를 선택합니다. 더 비열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불의를 못 참아.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권력자의 잘못에 더 분노해야 합니다.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잔혹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을 약함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단호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그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차분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선물하십시오. 7번째,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외로 홍석진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홍석진 씨는 특별히 사교적이지도 않고 모임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홍석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조미경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미경 씨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조미경 씨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조미경 씨는 항상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원했고, 동정을 원했고, 인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요즘 힘들어.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석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평온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대접할 줄 알면 남의 시선이나 비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권력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 이동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남의 리듬에 끌려다니게 되죠. 왜 혼자 있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바로 행복의 주도권을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해줘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남이 비난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정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교는 대부분 시간 낭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그런 자에게 세상의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세상 누가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자신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옛 사진을 정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번째, 거리두기는 비겁함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입니다. 서명희 씨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김정란 씨 때문이었습니다. 김정란 씨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세상이 다 어둡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롭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서명희 씨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명희 씨는 용기를 내어 김정란 씨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버리는 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명희 씨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다른 친구들과 만나보니 전혀 다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요즘 새로 배우는 취미가 있어. 손자가 이런 귀여운 말을 하더라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였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 통제 이론입니다. 의지력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견디는 것보다 애초에 긍정적인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힘들 때 친구를 버리는 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친구와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친구는 다릅니다. 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일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는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불평불만과 독설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을 주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빨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서 다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독이 되는 관계에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동수 씨라는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박동수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정기 모임에 15년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모임마다 한두 명이 다른 사람 험담만 했습니다. 요즘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박동수 씨는 참다가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아끼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좋은 꽃들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평온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거리는 멀리 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는 오직 향기로운 꽃들만 심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식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사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눈으로
화 많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씁쓸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진실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저분은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통장에 기쁨을 저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귀한 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남은 인생 그 누구의 화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노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만이 참된 승리자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른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